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TV 12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스베이다를 조금 피하느라고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태원 참사 49제가 있었던 날이죠.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춥더군요. 그 추운 날씨에 광장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 가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그 현장에 좀 다녀와 주셨으면 합니다. 추모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향소 마련되어 있으니까 직접 분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원래 우리 이웃이 아픔을 겪으면 함께 나누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갔습니다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눈물 나는 거를 참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제가 이제 현장을 한 이번에 3번째 가는 것 같은데 매번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또 그 현장에게 곳곳에 붙여져 있는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추모 문구를 볼 때마다 이게 쩌릿쩌릿해 옵니다. 정말 쩌릿쩌릿하다라는 말밖에 제가 다른 말을 못 하겠어요. 오늘 제가 현장 영상을 좀 찍어 왔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일단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일단 크게 4가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 49제 현장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말 모두가 울었다라는 말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참 그렇더라고요. 자, 모두가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와서 웃고 지나가다가 무슨 일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게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구나 하더니 대단히 또 숙연해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이 슬픔을 함께 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전혀 그런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축제 행사장에 갔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인간이냐, 너도 인간이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참혹하죠.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얘기,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축제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김만배 기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워낙 잘 알던 사람이고 만배영 이름이 입에 붙다 보니까 제가 김만배가 사실 조금 미안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가까웠던 거 티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만배형이라고 안 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만배형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신세를 진 사람이 사실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대부분 여러 건이 됩니다. 기자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한 거면 그건 일단 제껴두고 그 밖에 신세 안 진 사람 참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판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괴롭혀야 하는지, 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야,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를 졌더라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하지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신세를 안 진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몰아가서야 되겠느냐? 참 이게 언론이 아니라 무슨 하이에나 같아요. 진짜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윤석열 경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막말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했다고 하죠. 당시 한동훈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이성윤 검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 이쯤 되면 조폭이죠? 검사가 아니라. 검사가 아니 떳떳하면은 한동훈 말 맞다나 떳떳하면 떳떳하게 수사받으면 되지. 검찰총장까지 동원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냐고요? 그뿐만 아니죠. 몇몇 검사는 대놓고 너도 검사냐 이러고 삿대질까지 했다죠. 예. 한마디로 조폭입니다. 얘들은 검사가 아니라 조폭입니다. 이들은 검사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장용진 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들이 직접 나와서기 뭐시기 하니까 몇몇 기자들을 동원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2008년, 2020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일제히 이렇게 모아서 고소를 할까요? 라고 하더군요. 예. 일부러 짜고 누군가가 기획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날짜도 딱 5월달이더군요.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출범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한동훈이 장관 되자마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쯤인 걸로 제가 보이는데 참 진짜 눈에 뵈는 거 없는 모양입니다. 지들이. 아유, 참. 이 검사들이 이렇습니다. 자, 조폭이나 다름없는 검사,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말했다는 그 검사, 정말 니들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컨설팅 회사 다들 아시죠? 이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를 매주 목요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꼴찌를 면했더라고. 꼴찌에서 2단계나 올라가가지고 무려 2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지율 24%가 나왔다고 난리를 쳤더니 한 주 만에 다시 꼴찌로 내려앉았다는 소식. 윤석열 다시 한 주 만에 꼴찌로 돌아왔다. 자, 이 모닝 컨설트의 조사가 어떻게 보자면은 다른 여론조사를 약간 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2, 3주 정도 선행지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주 분명히 윤석열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자,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4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는 4가지 얘기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죠? 예. 오늘도 어스님 오셨고요. 웬즈데이님 오셨고요. 째쟁이, 자운영, 불출마님, 베리님, 테디, 열두남매맘님, 소정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채정님 와주셨네요. 임채정님
윤석열은 그냥 보통의 인간성이고 관계가 좀 좋은 별종이라고 하면서 특이한 인물인 것 같다. 지금도 TV는 안 봅니다. 라고 하네요. 예. 자, 구치안 님도 나오셨고요. 줄리 진짜 동생 첼리님. 야, 대화명 재밌네요. 예. KSH 님 오셨고요. 예. 자, 김한울 님도 오셨죠? 예. 흐르는 강물처럼 님 오셨습니다. 자, 배동호 님 오셨고요. 소리별 님도 오셨고, 전혜자 님 오셨습니다. 전혜자 님, 김만배 위중하대요. 예. 생명에 지장이 없다. 뭐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보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좀 조금 위중한 게 아닌가, 위중한지 안 한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뭐,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가 가벼이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태원 참사 얘기입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축제 같습니다. 참혹한 얘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진짜 다른 일을 하던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던 사람들 틈에 있다가 그냥 압사당했습니다. 주변에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글쎄, 저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 참 의문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이 158명이나 숨진, 그래서 49제를 여는 이날 굳이 축제장에 갔습니다. 심지어 떡을 돌렸다죠. 뭐 살던 곳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돌렸다는데, 그래요. 뭐 이사 가니까 떡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꼭 오늘 돌려야 했을까요? 참,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자, 오늘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참 49제가 열렸습니다. 49제. 글쎄 뭐 49제 뭐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49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고요. 이 시민 분향소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시민 분향소는 녹사평역 부근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 49제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구에 이렇게 출구 쪽에 나오는데 벽에 추모의 글귀가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보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그냥 납니다. 붙여져 있는 글귀를 조금 한두 자만 읽어도 그냥 그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그리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민 분향소는 49일 만에 제대로 된 분향소가 마련된 거죠. 유족들과 시민들이 마련한 겁니다. 유족들이 중심이 됐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이 사진과 영정과 위패를 모셨습니다. 아직 참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진은 따로 두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며 가며 좀 들르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디다. 참 뭐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말밖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요. 참 이래저래 여기저기 구석에 가서 좀 여기 좀 울다 오기도 하고요. 가슴이 그렇게 먹먹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극우 보수 단체라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극우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냥 패륜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극우 패륜 집단이 이 분향소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더군요. 참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창원시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해시 의원이 또 막말을 했다고 그러죠. 김미애 의원인가요? 참, 야, 이거는 글쎄 남이 얼마나 글쎄 다른 말 필요 없어. 니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냥 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 말밖에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슬픔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오늘 현장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하늘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태원역 1번 출구 모습입니다. 네, 1번 출구 앞에 이렇게 국화꽃들이 놓여 있고요. 가지런하게 이 쪽지라든지 이 마음의 표시를 하고 간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번 출구. 참. 1번 출구 안에는 이런 글들이 붙여져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어떻게 살아남은 게 미안할 수가 있죠? 살아남아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생존자이신 것 같은데. 친구가 남긴 글 같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짜 보고 싶다. 여기도 생존자 같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나 혼자 무사히 돌아갔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남긴 글 같죠? 이건 언니, 오빠 나왔어. 가족들이 쭉 남긴 글들 같습니다. 언니 안녕 이러고. 어우,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게 참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미 한번 떼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붙여졌다고 하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입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 참.
이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 친구와 가족이 남긴 것 같죠? 아, 숨 편히 쉬라고. 그냥 숨을 편히. 나 미치겠네. 여기는요, 참사 직후에 벽에 남은 손자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남겨놨어요. 참사 당일 절규의 손길이라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을, 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좀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화면을 좀 찍어 봤습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슬퍼한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 찍었는데, 이 불이 번쩍거려가지고 더 이상하게 보이네요. 참. 이렇게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향소입니다. 추운 날이었고, 좀, 그랬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요. 다들 같은 마음으로, 추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오셨죠? 저 뒤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사람이 줄긴 했어요. 날이 추워서 아무래도 조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퇴근길에 들러서 이렇게 추모를 남기고 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곳곳에 비어있는 사진이 좀 있죠. 저기에 2002년생이 있더라고요. 올해 21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21살. 만 나이로 하면은, 그래, 윤석열이 그리 좋아하는 만 나이로 하면은 20살. 저도 이렇게 다른 추모객들 틈에 끼어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참 명복을 빌고 왔고요. 2002년생이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지금 이분들은요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이세요.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 옆에 이렇게 이것들은 괴물이죠? 예.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선동꾼 운운하면서 저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보세요. 이들이 과연 사람일까요?
이들도 사람일까요? 이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일까요? 아,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향소 설치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죠? 분향소 설치를 막는다는 게 네, 여기는 이제 추모 공연이 열리는 곳입니다. 받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고. 해밀턴 호텔은 오늘도 영업을 하더군요. 참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보고 싶은 나의 천사 유연주 카타리나에게 연주야 안녕. 유족의 편지입니다. 갑자기 떠날 준비하려니까 많이 정신없지? 네가 떠난 뒤로 무너진 언니의 세상에 물음표만 가득해. 왜 분향소에 너와 세은이의 이름이 있는 건지, 응급실에서 너를 붙잡고 울부짖을 때 많이 사랑한다고 이제 편실하는 마지막 인사는 듣고 간 건지, 저녁을 먹고 나와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짧은 30분 만에 어떻게 네가 사람들 내 많이 헷갈렸었는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128명의 사람들을 두고 왜 편을 갈라 싸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엔지야, 너는 어려서부터 참 윤회하고 정의롭고 풀어지는 아이였어. 그래서 내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많이 의지했나 봐.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마치 잘 버티던 한쪽 다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야. 그래도 언니는 아마 돌아가신 분의 자매인 것 같아요. 언니인 것 같죠? 약간 그런 상상도 말하지 못했어. 나라고 있다고 내 동생이 최고라고, 언니는 언제나 네 편이라고. 내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용돈이라도 많이 줄걸. 과일비 늦는다고 생생내지 말걸. 싸울 시간에 한 번도 안아줄걸. 조금 내리고 가족사진 빨리 찍을걸 그랬다. 너 취업하기 전에 우리 사남매끼리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 여행은 나중에 천국에서 꼭 가기로 했었잖아. 하늘에서도 언니 동생을 줄 거지.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꺾여버린 경찰관이라고 우리 바랄게. 내 인생의 유일한 좋은 상담사였던 천사 연주야. 언니는 나 우리 인생에서 전화이 없이 행복했고 정말 힘들었어. 천사로서의 삶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줘서, 또 너희 친구들과 함께 해줘서 너무 참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참 혼자서 많이 울었는데, 또 보면서 또 눈물이 나네요. 참 이렇게 가족이 아니고 좀 남이라도 이렇게 사실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태원 참사라는 데가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공간에서 문득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더 사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윤석열은 어디를 갔느냐? 축제장을 갔답니다. 축제장. 예. 오늘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뭐 그런 축제 하여튼 갔대요. 예. 윈터 진짜 굳이 가야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요. 예. 여기 보이시죠? 윤석열. 예, 여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까지 하고 있는데 이곳에 갔던 모양입니다. 자, 더 웃기는 장면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집에 갈 것이지. 근처 가서 뭐 물건을 산 모양이에요. 근데 술 샀대요. 술 좋아해서 술 샀다고. 이걸 농담이라고. 더 웃기는 거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가 받아 쓰고 있다는 소상인 격려도 애주가답게라고 했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49제가 열리고 있는데 150명, 158명, 159명이 죽은 49제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술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죠.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 한 가지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인 거죠. 웃음이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너도 사람이냐? 너도 사람이냐라고 제가 묻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하십니까? 야, 참 대단하네요. 예? 글쎄,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술 사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는 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크로비스타의 주민들한테 떡을 돌렸답니다. 이사떡. 이사 간다고. 그걸 굳이 오늘 돌려야 했을까요? 월요일 정도 돌렸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49제 하는 날 굳이 돌렸어야 했을까요? 자, 보세요. 떡 돌리고 술 사고 축제 가고 3종 세트네. 떡 돌리고 술 사고 축제 가고 남은 자식이 죽어서 아파 죽겠는데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아이고 마치 내일처럼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지는 축제 가고 술 사고 떡 돌리고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 정상 맞아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누구는 49제, 자식의 49제라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뭐요? 술 사고 떡 돌리고 축제 가고 술 사고 떡 돌리고 인간인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이 아니거나 이태원 참사는 나하고 내가 관심 쓸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톱 끝만치도 손톱 끝만치도 없는 겁니다. 참 도대체 이런 사람을 대통령 하라고 찍어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들도 같이 이
이런 인간성이 마비된 사람들일까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성 마비된 사람들밖에 없는 건가요? 아, 징그럽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참. 자, 이현숙님 악마라고 하셨고요. 해와 달님 반드시 검찰 해치로 가야 한다. 실버에스님 에라이 자다가 죽어라. 김향수님 세금 내지 맙시다. 불출마님 저거다 혈세잖아요 라고 하네요. 풀피님 도낀 객낀 도낀 객진 도낀 객낀 윤석열이나 그 지지자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씀이신 것 같네요. 불출마님 축제도 혈세, 술도 혈세, 떡도 혈세. 아, 참. 여기 만손초님이신가요? 윤석열 머리 저 몸속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차디찬 얼음이 도는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끝도 없이 화만 날 것 같은데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